예, 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가 정치권과 검찰을 연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중심에 서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연가 후에 오늘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두 분 오셨으니까요. 이 질문부터 좀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정부가 TF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제 내란에 가담했던 공직자들을 이제 조사하기 위한 임시 기구가 이제 발족이 된 겁니다. 김민석 총리가 이 부분을 좀 하자라고 이제 대통령에게 제안했고 대통령이 바로 이제 화답을 했는데 어떤 부분을 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고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특검법을 만들어서 내란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예전에 저희가 탄핵 국면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 국민의힘의 반대로 해서 특검이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란 사건의 주요 종사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기소도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란 사건에 참여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의혹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 관련돼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새롭게 국정 운영을 해나가기 위해서 또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산적한 과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사실 공무원들의 도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인사를 정확하게 해내야 되는데 지금 이 수사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실제적으로 내란에 참여했던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행정적 단위인 각 부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서 내란 참여 의혹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업무 배제라든지 인사적 조치를 취하고 나서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민생 경제 회복에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지금 그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결단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좀 내겠다라는 건데 정부의 이번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공직사회가 아주 흉흉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지금 현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이런 TF는 사실상 인민재판소가 될 가능성이 있고 제2의 적폐청산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사실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국정 과제들이 있을 텐데 이 결국은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공직사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구를 만들어 놓으면 공직사회는 손을 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구가 생기면 공직이 일을 하기보다는 또 능력에 따라서 어떤 인사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어떤 뭐 정치적인 연이나 혹은 뭐 이런 것에 의해서 혹은 투서 이런 것도 엄청나게 난무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공직사회가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칫하면은 지난 정부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을 오히려 내란 세력으로 규정해서 인사조치를 하는 공직사회의 정치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매우 우려스럽다. 저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을 또 시작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ETF가 구성이 됐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분께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도 다뤄본 것처럼 검찰의 이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에 정치권 안팎에서도 파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뭐 여러 쟁점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정성호 법무장관이 어쨌든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고 한 이야기 발언 중에 신중히 고려해서 판단하라라고 한 이 발언이 과연 수사 지휘를 한 것이냐, 뭐 사실상 수사 지휘다, 아니면 뭐 통상적인 절차였다. 둘 중에 뭐 어떤 부분으로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통상적인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러한 수사 지침에 대해서 물었을 때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해라고 하는 표현은 이것이 수사권에 대한 개입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본인이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입장을 어제 스태핑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무부 장관은 자기 할 일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다만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줬던 태도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그런 원칙적인 입장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본인들이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자기들이 대통령실과 법무부를 거론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노만석
총장 대행이 좀 과도한 표현을 썼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검사들이 집단으로 성명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도 공무원입니다. 검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자기들의 형태, 잘못된 기소와 수사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그리고 검찰 내부에 본인들이 해왔던 수사가 이렇게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부정되자 본인들이 저렇게 집단으로 들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야당에서는 사실상 정성호 장관이 수사를 지휘한 것이다라고 입장을 내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정성호 장관이 신중히 고려해서 판단하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공직 사회에서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라 그러면서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도 행정부의 어떤 행정부의 입장, 정부의 입장을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정책을 그러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건 아마 공직사회는 다 통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성호 법무장관이 신중하게 해라. 또 종합적으로 판단해라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으면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수사 취지가 맞는 것이고요. 저는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번 일에 대해서는 조금 당당하지 못하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수사 지휘권을 했으면 돼요. 지휘를 했으면 차라리 서면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예를 들어 구형보다 더 나왔다. 1심 재판이 그러면 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텐데 왜 말로 그렇게 했느냐. 이건 수사 지휘고 또 사실상 수사 지휘고 또 노만석 지금 그 검찰총장 대행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차관이 나중에 이 선택지를 내밀었는데 다 항소 포기를 하라는 뜻이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이제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건 정치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또 이제 검찰총장은 경영자의 입장 이런 또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종합해 보면 결국은 노만석 총장 그랬잖아요. 나라고 용 빼는 재주가 있냐. 결국은 노만석 총장 대행도 법무부 장관, 차관, 용산 여러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나도 정말로 버틸 수가 없었다. 용 빼는 재주가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압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누군가가 외압을 행사를 했고 그걸 지금은 뒤늦게 와서 지금 발을 빼고 있는데 이것은 그 정적인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근거가 되는 것이 노만석 대행이 말했다고 이제 전원으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에게 이 자신이 이제 용산이랑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용산이라던가 이제 법무부 이런 이제 그럼 어떤 관계를 고려했고 그러면은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좀 또 나오는 게 외압입니다. 관련해서 그럼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세요? 본인이 고려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건이 항소가 포기되고 나서 정치적 이익을 본 곳이 어디일까요? 저는 이 문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비서실이 정치적 이득을 보았을까요? 민주당이 정치적 이득을 보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항소를 포기한 것은 검찰의 자체적인 판단이었고 본인들이 갑설을설로 나눠줄 수 있는 항소를 포기하는 것과 항소를 했을 때의 법리적 이유를 따져봐서 본인들이 스스로 고려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이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는 게 정확하게 드러난 사실이고요. 저는 이것은 검찰이 이제 문을 닫을 것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이제 곧 정부조직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기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검찰 내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항소 포기가 법리적으로도 맞고 검찰이 앞으로 기소청으로 분리될 때 자기들의 명분을 위해서도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한 내용입니다. 이 문제가 정치적 문제가 됐을 때 저희가 전혀 이득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오히려 피해자가 됐어요. 왜 본인이 관련돼 있지 않은 재판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피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재판과 관련돼서는 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피해를 봐야 합니까? 저는 검찰이 스스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지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 논쟁거리로 만들고 또 이것을 정치적 정쟁으로 몰아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금 검사 조직 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제 이 노대행의 거취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 조직 안에서도 지금 압박이 있는데 오늘 이제 어제 연가냈고요. 오늘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여러 질문들을 냈지만 뭐 입장 전혀 밝히지 않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결론이 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오만석 총장 태행은 앞으로 그 직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내부의 반발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총장으로서의 역할, 리더십 이것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잠시 시간을 가지고 수습할 어떤 시간을 버는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요. 또 좀 다르게 보는 측면은 민주당에서는 뭐 그 자리에 계속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 그렇게 발언하는 의원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노대행이 거취에 대해서는 저는 본인이 이미 사퇴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시간의 문제다. 본인도 사실상 외압을 받은 것처럼 여러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저는 물러날 것이라고 보고요. 이번 일에 대해서는 결국은 노대행은 여러 측면을 고려했겠지만 저는 지금 법무부 용산 뭐 이런 여러 가지 거론을 하고 이런 것, 그다음에 경영자 마인드까지 얘기한 거 보면 검찰 조직의 앞으로의 명운 이런 것도 또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검찰이 지금 당장 처해 있는 상황은 검찰청의 해체거든요. 그래서 1년 이내에 이제 검찰청이 해체되고 중수청과 그다음에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이렇게 나뉘는 이런 상황인데 예. 그렇게 되면 검찰은 사실상 이건 완전 이빨 빠진 호랑이고 기소청 같은 경우는 공소청 같은 경우는 대서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은 요구하는 게 뭐냐? 그래도 보안 수사권 정도는 달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노만석 총장 대행은 그래도 검찰을 위해서 압력을 이렇게 받는 대신에 항소를 포기하는 대신에 검찰의 마지막에 원하는 소위 보안 수사권 정도를 받아내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 일은 결국 벌어진 것은 대장동 사건 그러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으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장동이 개발됐던 것은 결국은 성남시장으로 계실 때 얘기고 1심 판결에서도 지금 유동규나 이런 사람들은 중간 관리자였다. 결국은 이 성남시의 수뇌부가 결정한 사안이었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결국은 이 수익이 난 이 범죄 조직이 민간업자들이 수익을 본 것은 당연히 우리 국민의 이익으로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 해서 이걸 그들의 호주머니를 불려주는 이게 아주 잘못된 결정을 지금 한 그런 셈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아주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보아서 결국은 이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거취에 대해서 지금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노만석 대행의 거취 문제는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만석 대행이 스스로 판단한 문제와 관련돼서는 책임을 지고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처리되지 않고 무책임하게 이제는 본인 지위가 어려워지니 사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찰이라고 하는 준사법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적어도 이 사건 관련돼서는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잘 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검찰청이 이제 곧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중수청과 기소청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해야 할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은 충실히 해줘야 한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처럼 어쨌든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여야의 입장도 지금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른바 친윤 정치 검찰들을 직격하고 있고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호칭을 떼고 이제 탄핵까지 거론 중인 상황인데 이러한 표출되고 있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정치인은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탄핵을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는데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지방선거에서 평가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탄핵하고 지방선거에서 평가받겠다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내란을 일으켰을 때 그 내란의 수괴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자기 입장도 갖지 못했던 국민의힘이 지금 새로운 정부 출범하고 이제 5개월 지났습니다. 무너진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에이펙에서 많은 성과를 냈고 그리고 한미 협상 과정에서 관세 협상, 안보 협상에서 중요한 성과를 내서 결국 3년 동안 무너졌던 국정을 서서히 정상화시키고 있고 이제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까지는 올려놨는데 지금 시점에서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저는 국민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얘기일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심판에 따라서 윤석열이 내란의 수괴로 처벌을 받고 거기에 관여했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난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심판에 대한 부담 그리고 그 책임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에게 5개월 된 대통령에게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장동혁 대표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시고 탄핵 얘기하지 마시고 민생 경제 회복에 협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5일 날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예산이 통과돼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 협조에 정말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탄핵은 운운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힘의 앞날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검찰 일선의 반발에 대해서는 지금 검사의 항명이다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수사에 좀 한마디라고 한 적 있느냐라고 꼬집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검찰이 그 것에 반발하고 있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것을 그 친윤 검사들의 항명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지금 검사장급 이상 지금 26명이 반대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항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중에서 16명인가는 이미 사실 이 정부 들어와서 승진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검찰 인사할 때 이미 다 고르고 골라서 사실 이미 헌 분들인데 이번에 항소 포기에 대해서 항의한다고 해서 그분들을 친윤으로 몰거나 내란 세력으로 몰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김병기 우리 원내대표께서 민주당을 호구로 보냐 검찰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이건 써서는 안 될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요. 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뽑힌 분들이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그렇고 다 자기의 직분을 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사람들 다 항명하는 사람들 다 이번에 자르고 다 인사조치 할 사람 많아.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사실은 모독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모독이고 정부에 대한 모독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저는 이 권력을 사유하는 거예요. 이게 정부가 민주당 개인 것은 아니잖아요. 김병기 원내대표 개인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우리 당에서도 지금 탄핵 거론하고 하는 것은 다소 앞서간 발언이기도 하고 정치라고 하는 게 요즘에 워낙 극한 대치를 하다 보니까 정치 공세를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인데 사실은 예전에 민주당은 탄핵을 거론하면 탄핵할 정도 의석이 거의 됐어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 국민의힘은 탄핵을 말만 하지 그 탄핵이 무게가 실렸냐 안 실려야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 거론했으니까 이거 그 사람은 이게 비판하고 그러지만 그다지 무게가 실려서 그럴 정도는 아니다. 그만큼 격앙되어 있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관련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 재판에 왜 개입을 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아주 패가망신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남욱, 김만배, 유동규의 재산을 보존해 주려고 했겠냐고. 네? 그건 아니겠죠. 우리 민수들인데 네. 너무 어이없는 이 재판에 개입해서 대통령이 얻을 실익은 없어요. 네. 굳이 이 재판에 왜 우리가 껴서 이런 사단을 만들어요? 짧게 들어보셨지만 굉장히 강한 발언들을 내놨는데 직접 입장을 어쨌든 내놨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먼저 우상호
우리 수석님 말씀드리기 전에 예. 이용호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김병기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어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표현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은데 검찰이나 국회의원이나 다 선출된 사람들이라 이런 표현은 아니고요. 대한민국 헌법 체계상 대한민국은 대의제 국가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 정부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선출된 공무원인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선출직 공직자를 통해서 국가를 관료 사이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 검사들은 선출된 것이 아니라 임명된 것이죠. 임명직 공직자입니다. 그래서 선출된 국회와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정확하게 끌고 가고 책임 있게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국민들의 준 소임이고 그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기 대표가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내용이라고 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 그 우상호 대표와 아까 우상호 수석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습니다. 네. 정치적 이익을 누가 보려고 지금 검찰에게 항소 포기를 저희가 요청했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저희가 항소 포기로 인해서 이재명 정부가 민주당 정부가 어떤 도움을 받겠습니까? 도움 받을 생각도 없지만 도움 받을 일도 없고 지금 오히려 피해자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이제 몇 달 후에 문을 닫는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판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이것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에 법리적 판단을 해서 결정한 것이고 이것에 대한 책임은 검찰이 같이 져나가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확실히 선을 그었고 또 직접 나와서 이제 발언을 한 겁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근데 우상호 수석의 발언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동의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장동 이 비리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자유스럽지 못하다. 그리고 대장동 개발에 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성남시장을 지내신 분이고 또 스스로 설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장동에 관련돼서 이런 비리가 생긴 데 대해서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꾸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의혹이 생기면 국민들은 자꾸 이재명 대통령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또 인허가권자가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었고 그리고 지난 1심 재판부에서도 결국은 수뇌부가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상호 수석의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정무수석이니까 대통령과 이게 분리하고자 하는 뜻은 가상하지만 국민들이 동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지금 검찰은 결국은 이제 법무부와의 관계가 있고 또 대통령실과의 연관시켜 보면 거기에 있는 민정비서관이나 법무 쪽이나 이런 데 다 관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던 분들이 그런 권력의 핵심 라인에 들어가 있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자칫 이해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 지금 라인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정치 출신의 장관이죠. 그다음에 민정비서관이 있죠. 또 대통령실에 또 공직 기관 비서관이 있죠. 그게 다 법무비서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끼리의 서로 알게 모르게 다 이심전심으로 이 항소는 이게 포기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갔던 것이 아닌가. 아니죠. 누굽니까 지금 그 검찰총장 대행 노만석 대행이 그런 정도의 기류를 파악 못할 뿐이 아닐 거예요. 검찰에서 잔뼈를 굵어온 굵어온 분인데 그런데 이게 대통령실과 전혀 교감도 없이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만일 우상호 수석의 얘기가 그렇게 맞다고 한다면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게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간에 뭐든 간에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확실하게 그럼 밝히자라고 저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따져 물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오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네. 어제도 어쨌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여야가 관련한 부분으로 충돌을 했는데 오늘 좀 분위기 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오고 갈 거라고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법사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현안 질의에 대응하시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적 공세에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께서 분명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지휘에 참여하지 않은 사건이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법무부는 대응하고 있고 검찰의 법리적 판단이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법사위가 또 시끄럽게 정치적 정쟁으로 몰아가는 자리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국민들도 피곤하고요. 어렵습니다. 민생 경제 어려운데 사실은 경제를 다시 살려내고 또 법사위에서는 헌정 질서를 회복해 내가는 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고 토의하는 건전한 자리가 되어야지 자꾸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정치적 쟁점화해서 정부를 공격하는 이러한 법사위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 뭐 예견이 되는데요. 또 정치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을 텐데 정성호 법무장관이 참석하시잖아요. 그분은 이제 아무래도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좀 당당하게 국민들의 의혹되는 지점을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의혹이 좀 풀렸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실과의 뭐 이렇게 노만석 총장 대행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관계들에 대해서도 좀 정성호 장관이 좀 그 허심탄회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차관이 아마 참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주수 차관도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선택지가 다 항소 포기하라는 내용이었다는데 차관한테도 직접 좀 불러다가 얘기를 좀 듣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계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